여러분 반갑습니다. 녹화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은데 그래도 제가 정리를 해서 좀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좀 라이브로 이렇게 하면서 소통하는 게 가장 맞는 수업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온라인 하면서 수업에 대한 결손을 막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인 건 알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녹화를 하게 됐고, 4개 반에 온라인을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일관된 이야기를 조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수업 시간, 실시간마다는 제가 채팅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질의사항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온라인 첫 주인데요. 집에 가시고 또 다시 첫 시간이 됐는데, 지난주 했던 거 리뷰 잠깐 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전달할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항해 계획인데, 항해 계획의 요소들이 있었죠. 항해 계획에 이거 줌을 조금 당길게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항해 계획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학기 수업을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하지만, 이 수업을 전체를 통과하는 큰 주제가 뭐냐면, 항해사로서 항해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항해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 그래서 해상에서 실제로 선박 간의 충돌 또는 선박이 다른 위험을 초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실제로 저렇게 넓은 바다에서 배가 어떻게 충돌을 하지? 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있죠. 근데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사고의 원인은 사람의 실수 또는 착오,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이죠. 잘못된 판단과 내가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그 잘못으로 기인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를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수업 들을 때는 긴장감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감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현실입니다. 맞죠? 내가 그 현실을 맞닥뜨리기 전에는 아무도 그 긴장감을 제대로 느낄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항해 중에 진짜 땀 뻘뻘 흘렸을 정도로, 식은땀 흘렸을 정도로 엄청나게 긴박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막상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지금 학교 생활 하면서 몇 년이 지금 지나버린 상태에서는 그때의 감정이 100%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 번 배울 때 제대로 배워놔야 된다. 중학교 때처럼 그냥 모르면 넘어가자 라고 했을 때, 모르면 평생 넘어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과, 내가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때, 내가 대충 알고 넘어갔을 때 나중에 그 지식이 한 번도 바로 잡혀지지 않았을 때, 그때 내가 잘못된 판단을 혼자 내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져줄 수 없습니다. 결론은 뭐다? 본인이 스스로 전문가로서 급여를 받고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직업인이죠. 직업인이기 때문에 직업인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초래된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린 내용이 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을 인증받은 교육기관을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조심스럽고 하나하나를 찝고 확인해서 넘겨드리는 겁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이번 학기를 통해서는 항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 자, 내가 출발하는 항구에서부터 도착함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나만의 루트 플랜을 직접 계획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계획된 요소들이 내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반영을 했는가, 그리고 이것들이 실행되는 항해 계획의 실행 과정 전체에서 배가 항구에서 출항을 해서 부두에서 다시 접안하는 그 전체 과정을 통틀어서 배가 육지에서 떨어져서 다시 육지에서 붙을 때까지 내가 항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항해 계획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한번 새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기 전에 여러분 제가 동경만 칼라 프린트 나눠드렸죠. 그래서 동경만 칼라 프린트 안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리뷰를 한번 해보고요. 리뷰한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칼라 프린트 목포항 나눠드렸는데 41기 수행평가였습니다. 41기 수행평가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같이 보고 거기서 새롭게 항해 계획에서 적용되는 요소들을 제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길면은 두 차시로 나누고 짧으면 한 차시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셔서 보고 여러분들께는 지금 하는 요 내용들을 그 다음 수행평가에 반영할 거기 때문에 잘 해와서 오시면 어렵진 않을 거다. 그래서 수행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칼라 프린트 A3 용지에다가 여러분들께 특정 국가의 특정 항구의 항해 계획을 제가 수립한 걸 그대로 드릴 겁니다. 드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반영된 다양한 항해 계획 요소가 있죠. 뭐 한계 방위각선, 그 다음에 뭐 동안 금지 수역, 그 다음에 뭐 조타 지점 피로 포인트, 벤침점,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렵진 않을 거니까 하나하나씩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요거 카메라 가지고 제가 화면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깐만 조정을 좀 할게요. 좀 흔들려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화면을 보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했던 내용인데 해당되는 요소들 보고 각각 해당되는 요소들 종류 한번 쫙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새로운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2차 수행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수업 내용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not more than, not less than 있었죠. 근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여기 보시면 not more than, not less than 한계 방위각선이었는데 한계 방위각선, 그래서 종류가 not more than과 not less than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각도가 이렇게 붙었죠. 각도가 붙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쭉 한계 방향선을 긋고 화살표를 진하게 표시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 친구가 바로 기준 물표가 된다. 근데 기준 물표라는 것은 내가 기준 물표를 바라보는 각도가 바로 요 각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 물표를 바라보는 각도, 그래서 기준 물표를 바라보는 각도에 있는 요 뒤에 있는 숫자가 결정이 되면 본선이 어느 위치선에 있을지가 결정이 되겠죠. 자, 요것만 해서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 기준 물표를 바라보는 각도, 진방위죠, 진방위. 이거는 진방위로 관측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기준 물표를 000도로 바라보면 저는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근데 이걸 10도로 바라본다면 10도를 바라봐야 되니까 요렇게 본다면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계 방위각선은 바로 중요한 게 바라보는 각도다 하는 거. 그래서 not more than이냐 not less than이냐에 따라서 특정한 각도보다 큰 각도로는 바라보면 안 된다, 또는 특정한 각도보다 작은 각도로 바라보면 안 된다 하는 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수업에서 했던 첫 번째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한계 방위각선은 침로와 평행할 수도 있지만 침로와 평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침로가 021도라고 하더라도 침로와 평행한
not more than, not less than 한계 방해각선이 공 21도로 형성이 될 수 있지만 기준 물표가 없는 TSS가 아닌 구간에서는 여기 보시면 보라색깔로 통항하면 안 되는 트래픽 존이 설정되어 있고 그 중간을 나카노세 트래픽 루트라고 되어 있는데 나카노세 트래픽이라는 이 루트를 타기 위해서는 요 사이에 있는 흰색 구간만을 항해에 이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21도라는 이 트래픽에 평행할 수도 있지만 평행하지 않는 한계 방해각선이 꺼질 수도 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차트 목표 차트에서 여러분들하고 나눠드린 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침로와 평행할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반드시 평행해야 한다는 절대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지금 보시면 한 가지 좀 추가해야 되는 내용이 지난 수업 때 아마 안 알려드렸을 건데 여기 021도 트루코스로 항해한다는 이 루트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을 텐데 5.4마일 이렇게 지금 트루코스 옆에부터 5.4마일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웨이포인트 1에서 웨이포인트 2까지의 요 레그가 하나 설정이 됐다 봅시다. 이렇게 루트. 우리 루트를 루트이자 레그라고 표현한다 했죠. 자, 레그라는 표현은 우리가 전자해도에서 웨이포인트와 웨이포인트 사이에 있는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레그는 다리죠, 다리를 말하는데 변침점과 변침점 사이에 있는 그 구간을 항해하는 동일한 침로를 항해하는 루트 자체를 레그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정하겠습니다. 진침로 뒤에 있는 5.4마일이라고 붙으니 거리의 의미가 뭐냐 하면 동일한 레그를 항해하는 그 거리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뒤쪽에서 웨이포인트 2부터 여기 웨이포인트 2부터 다음 웨이포인트까지 지금 여기는 종이 끝까지 나와 있는 거겠죠. 자, 끝까지 나와 있는 이 구간을 총 토탈 디바이더로 재면 그때의 거리가 바로 5.4마일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쭉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게 되면 요 정도는 충분히 지금 고화질이니까 잘 보이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영상을 업로드한 시점 그 이후에 직후에 보시거나 조금 저화질로 보시면 수업 내용이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조금 고화질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봤었고 그 다음에 흰 색깔 수역과 파란 색깔 수역을 구분하는 기준 수심이 몇 미터인지를 꼭 찾아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설정해야 할 통항 금지 수역이 본선의 기준에 의해서 본선 최대 흘수, 본선의 최대 흘수가 몇 미터냐에 따라서 통항 금지 수역이 설정된다. 자, 요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보시면 선생님 그러면 무조건 파란 색깔에 색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파란 색깔에다가 이렇게 빗금 쳐가지고 통항 금지 수역을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는 지금 흰 색깔과 파란 색깔 수역 자체가 10m 등심선으로 나눠져 있죠. 맞죠? 근데 10m 등심선으로 나눠져 있는데 만약에 그래서 저는 10m를 기준으로 요렇게 통항하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통항 금지 수역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노고 에어리어를 표현을 해놨죠. 자, 근데 만약에 본선의 흘수가 최대 흘수가 15m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10m 안으로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14.9m 제가 15m인데 14.9m로 가면 쿵 하고 배가 바로 좌초가 되겠죠. 안 되겠죠. 13m 절대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만 봐도 요 21m 이 정도면 충분히 여유가 생기겠죠. 16.4m 15m 깔아앉아서 가는데 15m 깔아앉아서 항해해야 되는데 본선 바로 밑에 선저의 용골 아래 해저까지 1m 남겨놓고 항해하면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충분하지 않은 여유죠. 자, 이렇기 때문에 본선의 최대 흘수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통항 금지 수역에 따른 기준 등심선을 설정을 해야 된다. 제가 지금 말로 하는 거 다 조금 필기를 해두세요. 자, 다시 한번 본선의 최대 흘수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내가 항해를 하면 안 되는 통항 금지 수역이 결정되는데 그때 기준 등심선이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항해 계획상에 반영을 하셔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통항 금지 수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선 최대 흘수에 또 뭘 고려해야 되냐면
조석이 있습니다. 조석. 그 당시에 바닷물이 얼마나 들어오고 빠졌느냐에 대한 부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쿼트 현상까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스쿼트 현상이라는 건 한국 용어로 표현하면 선저, 심하 현상이 발생한다. 자, 요거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좀 설명하고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렸던 반도 계시겠지만,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우리 배의 선수 선미 중에 가장 깊은 부분이 10m 잠겨 있는데, 그때 만약에 썰물이었다. 썰물,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 썰물은 빠져나간 상태죠. 자, 그러면 여기 해도상에 나와 있는 12.8m 또는 뭐 13m는 바로 약최저 저조면입니다. 약최저 저조면. 무슨 말이냐면 그 해면 상태에서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낮아진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12.8m나 13m보다는 높을 수 있다. 하지만 해도상에는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낮은 수심을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본선의 최대 일수가 10m인데 그때의 조석에 따라서 최저 조석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그러면 여유가 많이 없겠죠. 그 다음에 스쿼트 현상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스쿼트라는 것은 배가 고속으로 낮은 수심의 구간을 항해하게 되면 우리 배가 해저와 더 가까워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자, 왜 그러냐면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해저와 자, 이렇게 본선 사이에 거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가 충분하지 않게 되면 물은 원래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흐를 수 있었는데 배와 해저 사이 거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이 좁은 길로 다시 항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물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물에 가는 길이 좁아져 버리니까 속도가 빨라지겠죠. 우리 수도꼭지 어릴 때 자장난 칠 때 수도꼭지 털어가지고 수도꼭지를 꽉 쥐면 어떻게 돼요? 물이 쭉 더 빨라지죠. 물이 더 멀리 나가죠. 그것은 바로 속도 V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V가 증가했고 이때 압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압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정리에 의하면 여러분들 이거 이해만 해두세요. 자, 베르누이 정리라는 것은 속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구간에서 속력이 빨라진다라는 것은 곧 압력이 감소하는 것과 같다. 자, 압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정한 면적을 지정했을 때 그 특정한 면적의 순간적인 제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일시적인 순간에 속력이 빨라지게 되면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분자의 개수는 작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그만큼 단위 면적에 존재하는 분자의 개수 자체가 작기 때문에 바로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좁은 집안에 3명이 들어있을 때와 좁은 집안에 1명이 들어있을 때의 내가 느끼는 압력은 다르죠. 옆에 사람이 있을 때와 옆에 사람이 없을 때의 압력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변 구역보다 본선이 존재하는 주변 구역보다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압력이 작용하면서 배가 자체가 선박이 가라앉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완전히 가라앉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가라앉게 되어서 선저와 좀 접근하게 되는 성질을 보인다 하는 게 바로 베르누이 정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멀리 왔는데 다시 정리를 할게요. 본선이 가도 항해를 해도 안전한 구역과 안전하지 않은 구역을 나누는 통항 금지 수역이라는 것은 바로 본선의 최대 일수에다가 그 당시에 썰물이냐 밀물이냐에 따른 조속의 영향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본선이 조금 더 속력을 높여서 본선이 좀 속력을 높여서 항해를 하게 되면 본선과 해저 사이에 있는 물의 흐름이 좀 빨라지게 되고 속력이 빨라지게 되면 그때 압력이 감소하면서 바로 선박이 약간 더 가라앉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통항 금지 수역을 설정할 때는 본선의 흘수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둬야 되는데 그때 기준이 어떻게 되냐. 자, 기준. 요거는 각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아주 보통의 스탠다드한 폼을 얘기해 드리면 오픈C. 자, 오픈C와 confined water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confined water라는 거는 제한된 수역을 말하는데 그리고 요건 대양입니다. 자, 오픈C에서는 본선 최대 열수의 20%는 확보를 해라. confined water에서는 10%는 최소 확보가 돼야 된다. 만약에 본선의 최대 열수가 10m인 선박이라면 최대 2m는 확보를 해라. 그 다음에 confined water에서는 최소 1m 정도는 확보를 해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본선의 최대 열수가 10m인 상태라면 정정하겠습니다. 물에 깔아앉은 잠긴 깊이가 10m라면 선조와 본선 사이는 최소 1m를 확보라고 하는 게 바로 confined water, 제한된 수역에서 이야기고 오픈시에서는 2m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오픈시와 confined water의 차이가 무엇이냐? 보통 confined water라는 것은 입초랑 항로 또는 TSS가 될 것이고 오픈시는 말 그대로 대양입니다. 대양 또는 연안 중에서도 수심이 충분한 곳.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PI를 한번